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윤시윤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구 씨가 개명을 했더라고요. 윤시윤 씨로.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기존 이름이 윤동구인데 윤시윤으로 개명을 했네요. 동구가 조금 촌스러운 이름이라서 그랬을까요? 일단 사주에서 볼 때는 동구라고 하는 이름이 사주를 좀 더 보완하는 이름이고요. 시윤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음상으로 봤을 때 금, 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주를 보완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오행적인 부분, 이 한글 이름의 발음 오행은 대인관계를 주관하기 때문에 동구나 시윤이나 다 상생하는 구조이고요. 발음 오행이 한글의 발음 오행이 사주에 미치는 영향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주는 병인년 호랑이띠해에 태어났고요. 정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유일주로 태어났는데요. 6월의 개수 그러면 원래 이제 가을은 금백숙청하고 뭐 추수통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생수를 하는 것을 이제 원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병화가 투관되어 있을 때 이제 금도 또는 수도 따뜻해질 수 있다고 해서 신금과 병화를 보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투관이 안 돼도 상관은 없죠. 일단 격으로는 편인격 그랬습니다. 편인이라고 하는 격은 자기만의 생각, 사상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정인격은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편인격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편인격이 편제를 보지 못하면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남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나는 내 길 간다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술가, 자연인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편인격이 편제를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가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인격이 편제를 보면 이제 격에 대한 상신이 있으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그래도 갖추고 살아가는데, 편인 그랬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정제가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맞추지 않고 부분 맞추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갖추고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편제가 같이 혼잡되어 있으니 이것은 육친적으로는 이제 예전에는 정편제가 혼잡됐으면 아버지가 둘이냐 처가 둘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으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편인격의 적성 그러면 언론, 출판, 문화, 예술, 교육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변두리 학문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부조리, 빈틈 이런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을 편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세상의 부조리와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기 때문에 빈틈 공략하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편제가 있고 편관까지 있으면
편재도 있고 편관까지 있으면 세상에 필요로 한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행위를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재가 없고 편관만 있으면 인정 못 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여기 편관은 없어요. 근데 운에서 이렇게 갖추면 그때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가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초년에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빈틈, 부조리 이런 것을 발견해서 그 사이에서 편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사람들한테 또는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는 게 14세까지. 그리고 14세부터는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하는 것이 편재가 있고 편관을 대운에서 만난 것 또는 원국에서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에서는 관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꾸준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재능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편인이 편재의 재화가 되어서 상관을 받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재화가 된 편인이 상관을 봤으니까 너 이렇게 살지 마. 재밌게 살아. 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웃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좀 허당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많이 알고 있으면서 허당처럼 보여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허당인 사람도 잘 사니까 나보고 좀 힘내서 살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전형적인 광대사주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광대사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칭찬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본인 스스로가 타고난 재인, 예능인, 애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편재로 재화되지 않은 인성이 상관을 조절을 하면 나쁘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흔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앵벌이 시키는 분들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포주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형태를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편재로 재화되어 있는 인성이 상관을 이렇게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이렇게 번듯하게 잘 생겼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좀 재미있게 일부러 개그도 하고 허당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테니 너네들 나보고 힘내서 잘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운은 억부를 깨고 들어왔어요. 억부를 깨고 들어오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뜻해요. 이 말은 뭐 가정적으로 봤을 때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살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좀 고생하고 살아라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운이 이제 34세에 격이투관이 됐어요.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34세에 천간에 신금이 없는데 신금이 투관됐어요. 그러니까 공통에서 요구하는 제1용신이 투관이 됐거든요. 1용신. 이러면 이제 뭐냐면 전문가가 되라고 운에서 강요하는 것을 말해요. 이러면 이제 뭐냐면 내가 그 전문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운에서 전문가 되라고 강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 특정 분야를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가 거기서 1인자가 되라 그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운에서 30세 넘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뜬금없이 하던 일 중단하고 뭔가 자기만의 그 예술성 이런 것을 발굴하겠다고 고생길을 찾아가요. 그래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재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뭐랄까요, 재성이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다 또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뭐랄까요, 결혼을 늦게 해버리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은 사주 자체가 이렇게 생겼을 때 애정적인 성향 그러면 편인 그랬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그리고 취미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 우리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를 받고 그래서 사귀거나 그러는 것보다는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가 인연이 되거나 하는 것이 좋아요 하는 거고요. 월 1에서 유유자형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형살을 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월령과 일주에서 형살이잖아요. 그럼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고요. 유유자형 그러면 이게 그 뼈를 다치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뭐랄까요, 건강관리 이런 거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시기적으로 이 유유자형이 좀 발동할 수 있는 시기 그러면 2021년 또는 2022년 이런 때 발동할 2023년 정도군요. 23년 이런 때 발동할 수 있으니까 교통사고 같은 거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는 기해 그랬죠. 천간으로 기토가 토관되었다라는 거 이제 격에 대한 용신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제로 재화되어 있는 편인이 평관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서 인정받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드라마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받는 수준의 시청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안 좋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제 내년인 것 같아요. 이제 내년 경자년 그랬거든요. 천간으로 정인이 와서 제극인이 되었습니다. 정인이 온 것은 새로운 계약이나 문서 거래 이런 것을 뜻하는 건데요. 정인이 제극인이 됐으니까 이것이 뭐 그렇게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뭘까요? 착각, 문서 오류, 뭐 계약 오류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지로 이제 자수가 와서 월령과 일지의 기문 관살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인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하는 것을 뜻하고요. 소속사나 활동 공간에서 일이 좀 지연되거나 꼬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인관계 같은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신중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이제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기는 그러는데요. 경금이 와가지고 딱히 어떤 작용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억부를 깨고 관을 설할 수 있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잘 안 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분의 결혼 시기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자면 글쎄요, 결혼을 빨리 해서 좋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37세 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태어난 시간에서 어떤 작용이 있으면 이때쯤 결혼할 운이 들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37세 이전에는 사고수, 뼈 다치고 하는 일들 이런 거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뭐 이 사주 자체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걱정 안 해도 잘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운은 격운이 지나고 이제 식상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억부로 운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무리해서 일 벌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바쁘게 사시고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34세부터 39세, 즉 40세 정도까지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로 윤동구 씨, 개명을 해서 윤시윤 씨가 됐는데요. 이분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